오늘은 동네 근처에 있는 시장에 와가지고 파시오도 먹고요. 오늘 집에서 kenkyouwan 까이를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를 사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은 운전해서 이제 물건 시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걸 사가지고 차에다가 실어놓는 그런 일을 보통 합니다. 오늘은 뭐 별거 없고요. 뭐 또 별거 없는데 매일 별거 없는 것 같아. 근데 뭐랄까 이제 태국 관련 영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유튜브를 보더라도 태국 관련된 영상을 많이 찾게 돼요. 그러면 태국에서 살아가는 분들의 그런 영상도 많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여자친구 또는 결혼하거나 그런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역시 그 뭐랄까 태국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으면 돈을 쓰면서 살아갈 수는 있는데 우리가 돈을 계속 쓰고 살 수만은 없잖아요. 예. 무한정 돈이 많아가지고, 아니면 한국에서 고정된 수익이 계속 생긴다든가, 뭐 건물주라든가, 아니면 뭐 엄청 큰 뭐 주식의 슈퍼 개미더든가, 뭐 그랬을 경우에는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은 이제 태국에서 어떻게 수익을 생기게 하고 살아가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랄까, 제가 25살 10월에 왔으니까 그때랑을 지금을 비교해보면 한 20년 거의 다 돼가는데, 비교해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2005년 그때쯤엔요, 투어 패키지 상품이 굉장히 잘 나가던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어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투어샵도 많았고, 여행사도 많았고, 렌트사도 많았고, 그리고 거기에 같이 있는 가이드분들 또는 거기서 그런 관광 상품을 파는 그런 판매원 분들도 많았고, 저도 그 지금 말한 두 군데 다 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일단은 비자라는 게요, 관광 비자를 해가지고 3개월마다 한 번씩 캄보디아 국경 가서 한 번씩 이렇게 한번 걸어갔다 나오면 끝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3개월이 되면 최소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해야 겨우 이제 이민국도 들어올 수 있는데, 솔직히 비행기로 왔다 갔다 가까운 나라라 하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뚜렷한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점.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이 있었긴 있었죠. 근데 이제 정보의 그런 공유가 많이 활발하진 않았고, 무슨 뭐 카페라든가 어떤 뭐 동호회, 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 동호회 뭐 이런 데 가야 이제 여행 매니아들한테 어떤 좀 값진 정보를 얻어낼 수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정보가 엄청 많죠. 전문가들도 많고, 모든 게 다 정보가 다 많아서 너무 쉬워요. 그런데 비자라든가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어려운 점도 더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런 저같은 색싹이 도단하지 못하는 그런 생태계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이드들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업을 하는 사업들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투어샵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들었죠. 패키지를 잘 안 오시니까, 또는 패키지 상품이 그렇게 메리트가 없거나, 또는 코로나 때문에
관광 산업이 많이 변화가 됐죠. 뭐 그런 이유들 때문에 관광 관련된 쪽에서 비자 점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지금 오시는 분들은 태국어를 잘하거나 또는 와서 태국어 학원에 1년짜리 교육 비자를 끊고 매일 태국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주거비도 나가고, 그러니까 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디선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태국에서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결혼 비자로 이제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비자는 그냥 한마디로 결혼해서 살 수 있는 비자인 거지, 그것으로 인해서 뭐 일을 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비자는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업체에서 일을 하거나 또는 사업체를 하거나 그런 것 둘 중에 하나야지만 수익이 생기는 그런 구조죠. 또는 태국인 와이프를 만나서 태국인 와이프가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했을 때는 뭐 거기에 같이 일을 하면서 뭐랄까 수익 같은 걸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태국이 살기 좋은 거는 맞아요. 근데 역시 그 수익을 만들기라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사업하기 좀 편했던 게 뭐냐면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뭔가 한국에서 잘 되는 거 일로 가져와서 좀 하고 그러면 좀 됐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교류가 굉장히 왕래하고 태국 사람들도 다 인터넷 전문가고 모든 정보를 SNS로 다 접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숨겨진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시작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뭐 계속 어렵다고만 하는데 뭐 어려운 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도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라서 제가 했던 방식이 다 맞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정답도 아니에요. 저처럼 살았던 게. 그리고 제가 하는 아이템도 정답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도 뭔가 여기 살면서 우리만의 어떤 그런 정답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게 가장 어려우면서도요. 그래서 그거를 더 자세히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안 맞으니까요. 제가 처한 현실과 다른 분이 처한 현실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통적인 방식으로 제가 유튜브에다가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시대는 굉장히 개별화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람만의 어떤 사연을 가지고 나서 그리고 그것을 분석해서 뭐랄까 그리고 나서 뭔가를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여기서 유튜브에서 아무리 뭐 책을 많이 읽으면 공부를 잘해집니다. 뭐 책상에 오래 앉았으면 공부를 잘해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공부를 잘하는 거는 책상에 오래 안 읽어도 잘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태국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건 되게 의미가 없어요. 다만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죠.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약점과 강점, 그 다음에 위기와 기회. 이거는 그 마케팅에서 쓰이는 그 스왑이라 하죠. 영어로 뭐 SWAT? SWOT구나. 네, 오퍼튜니티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게 유튜브를 아무리 쳐다본다 해도 정답은 얻을 수 없어요. 네. 주어진 환경이 너무 달라요. 뭐 가령 비자 받는 것도 그렇고 뭐 워크퍼밋 내는 것도 그렇고 뭐 구청 가서 등록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맞는 사람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은 정보를 주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태국 생활을 이제 시작한다면
어떤 수익에 대한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하지만 태국은 왜 기회의 땅이냐면 뭐 아무리 정보가 많이 인터넷에 있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만의 그런 독특한 게 있거든요. 한국 사람만의 독특한 그 열정, 패기, 노력, 그리고 똑똑함,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방콕이 아닌 지방에서 뭔가를 시작한다 그러면 뭐 거기서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든 쌀국수를 팔아도 잘하면 되는 거고, 삼겹살을 팔아도 삼겹살을 잘하면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제조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그 동네에서 먼저 잘해서 뭔가 이루면은 그게 돈으로 환산이 돼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가 잘하는 거는 태국에서 넘버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동네에서 잘하면 돼요. 그 동네에서 잘하면 그 동네에서 돈을 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수익을 먼저 찾으면서 그 수익을 찾는 방법은 개별화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는 방식대로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처한 상황을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된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보통 유튜브 채널 하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나눠주려고 뭐 태국 사람에 대해서, 태국 문화에 대해서 거의 논문을 쓸 정도로 많은 정보를 주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거는 별개의 문제 같아요. 문화적 특성을 이해한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태국의 문화를 이해한다, 뭐 태국의 문화를 이해하면 자제하게 될까요? 수익이 발생할까요? 적응이 될까요? 그러면 좋겠죠. 하지만 아는 것하고요, 거기서 적응해 나가는 거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에서 생활해 나간다는 거는 일단 거기서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야 되고, 카멜레온처럼 뒤에가 빨간색이면 내가 초록색인 걸 알아야 되고, 그래야 빨간색으로 변할 거고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네, 그래서 태국 이렇게 시장에 오면요, 뭐 제가 무슨 백화점 고급 슈퍼마켓은 잘 안 갑니다. 왜냐면 태국 시장만 봐도 좋은 물건 많고 저렴하고 가깝고 고르기 나름이잖아요. 좋은 물건 찾으면 좋은 거고, 깨끗한 거 찾으면 깨끗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고급 슈퍼마켓에서 시장을 보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여기를 올 때마다 항상 제가 어려웠을 때 그런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구나, 네, 그런 걸 느끼면서 오늘 한번 파치우를 먹으면서 제가 동영상을 남겨봤습니다. 진짜 우연찮게 제 채널에 들어와가지고 뭐랄까, 이제 시작한다거나 앞으로 시작할 거라든가, 아니면 시작을 했는데 약간 좀 이상한 것 같다,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진짜 좀 냉철하게 내가 처한 그런 현실을 사실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서 뭔가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그냥 한번 영상을 남겨봤고요. 앞으로도 제가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한번 컨텐츠를, 이런 컨텐츠도 있고 또 만들어 보려 하고, 또 어쩔 때는 음식 먹는 것도 있고 놀러 간 것도 있고 하는데, 하여간 지루하지 않게 저도 만들면서도 어떤 너무 틀에 갇힌 컨셉에만 진행을 하다 보면 너무 지겨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럴 때도 있고 뭐 저럴 때도 있고, 그런 것처럼 뭐 듣고 싶으면 듣는 거고, 듣기 싫으면 안 들으시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국에서 살아가는 그런 방법 중에 수익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